살을 수확한 것 중에 어떤 것의 가치가 과연 더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죠. 우리가 모든 교육 재정을 쏟아부어서 지방의 모든 아이들에게 공교육으로서 모든 혜택을 다 주거나, 좀 이런 이야기하면 논쟁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혹은 뭐 수십조씩 투자하는 그런 일들을 교육에 투자해서 지방 아이들마저도 강남 못지않게 지방에서 공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거기 모시고 정말 훌륭한 교육을 시켜주고 성적에 따라서 이거는 평준화를 하면 안 된다. 당연히 고개 등급을 매겨야 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 노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버지가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회가 달라진다. 이건 긍정적인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등급이 다른 걸 가지고 왜 같이 하지 않느냐라는 이 시장 논리,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또 반대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유는 많죠. 하지만 저는 이 문제 해결을 교육과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꽤 많은 것을 희생하고라도 국가 공공재원을 쏟아부어서 그쪽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인프라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디 가서 뭐 하나 짓는 것만큼만 지방 애들에게 가서 좋은 선생님 모시고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 만들어 놓고, 자 지금부터 뛰어, 안 뛰는 놈은 어쩔 수 없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삼부정책에 관하여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일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논리를 지지하는 분 못지않게 반대편에 계신 분이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효율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또 평준화가 가져오는 획일성에 관한 문제도 있을 터이고, 예. 그럼 이분들의 어떤 그 고민이랄까,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저 역시도 뭐 마찬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이 사실 경청하지 않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저처럼 산불은 다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나 필요하다는 입장을 잘 절충을 해보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효율성이라든지 뭐 애들이 우수 학생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주장하는, 논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바로 추계평등의 논리가 아니냐. 네.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창의성을 가지고 사실 이 수평적으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사회에서 정말 아이들 서열을 매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낭만적이잖아요. 네. 반면에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은 미국 오바마도 봐라, 한국 본받아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지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절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하자 할 필요가 있다. 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공정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자. 그래서 우리는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어느덧 원장님과 함께할 시간은 마무리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 더 나아가서 이 글로벌 시대에서의 어떤 요구되는 사회상의 어떤 그 인재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의 인재가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가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부족한 덕목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면 인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잘하는 것은 토익 점수 잘 맞히고 수학 문제 잘 풀고, 이것은 다들 잘하는 덕목인데, 애들 중에 정말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걸 뭐냐 찾는 거죠. 그건 뭐냐면 수직적인 사고가 아니라 수평적인 사고. 모그룹 회장님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한 명의 인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한 명의 인재가 10,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서 다 먹는 바람에 망해가는 미국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한 명의 인재가 10,000명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런 인재를 애우하고 복받아주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회 리더십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혼자 가는 첫걸음보다 1,000명이 손을 잡고 같이 가는 한 걸음이 중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저스티스, 정의라는 것을 알고 사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오히려 드물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이 부각되고 정말 최고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저는 그게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술과 기교의 관점에서 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눈으로 세계를 보고 통찰적인 안목과 사고를 가진 인재들을 키워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그게 재원과 노력들과 열성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제도로만 접근하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뭐 젊은 층들 그리고 학부모들께 어떤 말씀을 정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으신지요? 저는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과도기는 시끄럽고 힘들잖아요. 진통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분열이 심하고 교육제도도 지금 이야기를 지금 답이 없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제 그만큼 극적인 어떤 이 변동의 시대인데 그리 멀지 않은 10년, 20년 이내에 한 10년 이내에 이게 방향성을 잡고 다시 합치되는 지점이 오고 모아지겠죠. 그 모아지는 지점이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이 앞서갈 거다. 그러니까 시대라는 것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은 꿈꾸지 않는 것을 꿈꾸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깃발을 꽂고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주장한 선구자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해 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모든 아이들이든 간에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막 싸우고 경쟁하는 곳에서 미로찾기 게임을 하는 속에 뛰어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꿈꾸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상상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꿈꾸고 상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매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사람은 옛날 말씀이 틀린 게 없죠. 그래서 지성을 다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감히 말하겠는데 지금 꼭 스카이 안 나와도 정말 내가 가지고 꾸미지 않는 꿈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그 기성세대, 자기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화하는 시대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이 얼마나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